이번 시간에는 뱅크론과 하일드 채권 같은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그 레버리지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일드 채권 그리고 뱅크론 모두 우리가 미국 회사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뿐 아니라 실은 유럽에도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주로 미국입니다. 자, 이것들이 공통점은 둘 다 투기 등급 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중소형 기업이거나 아니면 뭐 등급이 갑자기 우량해서 그 나빠진 이런 채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징들을 대략 한번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하일드 채권은 그야말로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뱅크론은 은행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장 큰 차이는 뱅크론은 담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뭐 부도가 나거나 위기가 생겼을 때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수율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일드 채권은 무담보 채권입니다.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다면은 그 다음에 회수율 측면에서는 뱅크론보다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일드 채권은 실은 이게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3% 받기로 한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뱅크론, 은행 대출 쪽이죠.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변동금리를 많이 또 요구하죠. 그래서 뱅크론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는 변동금리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고정금리 채권보다. 자, 그런 차이들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BO라고 이제 하는데요. 레버리지 바이 아웃이라고 국내에서도 가끔씩 쓰는 이제 M&A 할 때 금융 기법인데,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돈이 크게 없을 때 인수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차입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인데, 뱅크론으로 한 80%를 조달하고요. 하일드 채권에서 한 20%를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투기 등급이고 그 등급이 안 좋기 때문에 실은 과거 20, 30년 같으면은 여기서 엄청난 돈을 조달하기 어려웠는데, 금융 기법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리스크한 채권들에 자꾸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모험 자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실은 미국의 금융 시장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하일드 채권 시장의 규모치를 한번 보시면요, 거의 뭐 70년대 또 80년대부터 시작은 됐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디카프리오 막 이런 사람들 나오죠. 실은 쓰레기 채권이라고 하는 정크본드, 하일드 채권을 다른 말로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80년대 마이클 밀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일드 채권 투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나쁠 때 대규모로 부도가 나면서 결국 마이클 밀켄도 감옥에 갔고요. 불안전 판매 등등의 이슈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가들이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여기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90년도에 다시 그 시장이 또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98년, 99년 또 IT 버블 때 또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굴하지 않고 2000년부터 또 LBO 붐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게 실은 미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일드 채권 시장 같은 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형 기업이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뭐 신선 설렁탕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시장에서 조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쯤 되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하이드 시장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 만약에 현대차가 한 3%에 조달한다면 이런 하이드 기업들이 BBB 급 기업들이 한 5.5% 또는 6%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은 괜찮죠. 자, 이렇게 된 것들이 미국은 지난 그 200년, 250년의 역사를 보면 은행 위주로 커온 시장이 아니고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철도를 깔 때도 150년 전 이럴 때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은 은행의 역사가 거의 100년, 110년밖에 되지가 않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기 등급 채권 시장들을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2007, 8년에 GM이 파산을 했었는데요. 미국은 파산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챕터 11, 챕터 7 등등등으로 해서 채권자 무담으로 확 밀어 놓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자, 1달러였던 것들이 한 30센트, 한 30% 정도로 확 줄어앉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벌처 펀드 같은 이 시장들이 잘 돼 있습니다. 부도가 되고 나서 이런 그 가격 채권을 싸게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 내가 30센트에 샀다. 채권 가격을 30%에 샀다. 그런데 챕터 그 파산법 잘 돼 있는 파산법으로 인해서 다시 빨리 회복이 되면은 이 채권 가격이 30센트에서 한 50센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30센트에 산 나는 벌써 한 그 50에서 60% 정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영국 시장입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려운, 그래 미국의 하이드 채권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 또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험 정신들이 실은 미국의 하이드 시장을 만들었고 이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들이겠고요. 자, 그럼 이 중에 일부가 부도가 나서 쓰러지면은 뭐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자, 몇 번의 위기를 겹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실은 분산입니다. 한 개 투자를 잘못했다가 부도가 나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큰데요. 한 500개 또는 10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막 15%, 어떤 거는 뭐 8%, 7% 가다가 그 중에 한 50개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상당히 높은 쿠폰과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의미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자는요, 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발행액과 어떤 만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겠고요. 요게 미국 회사채 시장과 시장에서의 은행채 비중과 유럽 회사채 시장에서의 은행채 비중을 보여드린 건데 바로 은행의 차이, 채권 시장에서 조달을 하느냐 메인이 아니면 은행에서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이 그 하이드 채권 시장이 달라지는 건데요.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면 바로 트리플 A, 더블 A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 시장까지 이 여파가 쫙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라기보다는 실은 이 자금 조달 시장이 메인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요. 유럽은 전체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다가 그 심사역이 결정에 의해서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양적 완화를 뭐 국채를 사고 트리플 A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하이드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중소기업한테 파급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좋은데 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한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요 쉽게 부도가 나지 않는 것들인데요. 그 유럽은
우리랑 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의 역사가 500년, 600년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 시장 밑에 숨어 있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과 또 은행 대출 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시장들이 역할이 좀 한계가 있고, 또 대부분의 그 투기 등급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량 기업이었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투기로 떨어진 폴른 엔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투자 등급, 투기 등급 회사채 등등을 볼 때는 중요한 게 부도율과 회수율입니다. 얼마나 회수율이 높게 유지되는가를 보시면 여전히 역시 뱅크론이 하이힐드 채권보다 상당히 높은 회수율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뱅크론 같은 경우는 리보에 근거하기 때문에 리보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몇 년 동안 리보 금리가 너무너무 낮았기 때문에 리보 플로어라고 하는 1%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주겠다는 것을 깔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플로어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리보 플로어를 뚫고 1.25, 막 1.5, 1.67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의 어떤 효과를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보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실은 하이힐드보다는 뱅크론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들이, 이렇게 금리 상승 기간에서는 뱅크론이 좀 더 유리한 상황, 그리고 하이힐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 뭐 8%, 9%, 10% 갔을 때는 그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은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는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뱅크론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